안녕하세요, 에피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이 일그러지는 글리치 효과를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글리치 효과에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는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이미지하고 소스를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에 이 영상은 이렇게 떨어지는 가루거든요. 이 가루에 여기에 뼈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미지 한 장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사용해도 되고 동영상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일단 이미지를 준비를 했고요. 이 밑에 있는 이 영상 소스에다가 이펙트를 적용을 할 건데, 이펙트에 가시게 되면 디스토트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뭐를 하는 애냐면 이미지를 왜곡시켜주는 효과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왜곡을 시킬 것이냐 라고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가로와 세로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를 왜곡을 시킬 것이냐 라고 선택을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 이미지를 가져왔잖아요.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소스는 이렇게 파티클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비나 구름이나 눈, 그리고 이외에 움직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중에 색상을 이용해서 아니면 밝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왜곡을 시킬 것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맵을 선택을 하죠. 저는 제가 준비한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뭔가 약간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자,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잘 보이진 않죠? 여기에서 가로와 세로의 왜곡 정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수치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기존에 5픽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얘 값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 지금 보시면 여기 해골이 나오죠. 지금 이 뼈는 파티클이 움직이고 그 픽셀들이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로만 움직이든지 아니면 세로만 움직이든지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일단은 가로를 0으로 놔볼게요. 0으로 놓고 세로로만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픽셀이 전체적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위에가 이렇게 빈 형태가 나타나죠. 그리고 얘의 움직임을 보면 아까와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뼈는 나타나요. 그런데 세로로 하지 않고요. 저는 가로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로축을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픽셀이 움직이는 게 나타나요. 이렇게 픽셀이 움직이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얘 자체 오브젝트를 PNG나 이런 걸로 알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다른 데로 이렇게 옮긴다고 하더라도 얘는 얘가 가지고 있는 원래 위치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얘를 컴포지션으로 묶은 다음에 얘한테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는 위에 있는 뼈 이미지를 다른 곳으로 움직여도 적용되는 이미지는 원래 있던 위치, 그 위치에서 얘가 적용이 되죠. 얘 스케일을 키워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스케일을 아무리 이렇게 키워 놓는데도 얘는 원래 있던 그 형태 그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소스를 여러분들이 변경해서 적용하고자 할 때는 얘를 컴포지션으로 묶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왜곡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효과를 가지고 나중에 글리치에서 다시 사용을 하게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가 일그러지는 형태의 글리치 효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그러면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TV 노이즈라는 이미지를 하나를 적용할 건데요. 이러한 소스는 구글 이미지에서 여러분들이 TV 노이즈나 아니면 디지털 노이즈 이렇게 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제가 하단 더보기에 공유해 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해도 되고요. 자, 일단 솔리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프랙탈 노이즈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솔리드를 하나 만들고요. 얘는 제가 흰색으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 이름은 제가 매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용을 할게요. 그리고 OK. 자, 이펙트를 적용을 하죠. 이펙트에 노이즈에 가면 프랙탈 노이즈라고 있어요. 얘를 이렇게 적용을 하죠. 자, 일단 이렇게 적용을 하고 얘가 움직이는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블록을 일단 선택을 하고요. 얘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키우거나 줄여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자, 여기에서 콘트라스트 일단 올리고요. 그리고 밝기 값은 좀 내리고, 콘트라스트 좀 더 올릴게요. 이렇게 좀 더 올려놓고, 얘 크기가 지금 정사각형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 트랜스폼에 가서 얘 사이즈를 지금에서 가로 쪽이 좀 길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가로 세로 비율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얘를 체크 끄고요. 가로를 일단 크게 만들죠. 이렇게 가로를 길게 만들어주고, 세로는 좀 짧게, 조금 더 길게 만들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길게 만들어주고, 얘를 이제 움직이게 해주면 되는데, 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시면 에볼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얘의 값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되는데, 지금 형태에서는 얘가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Alt 누르고 여기 에볼루션, 여기 스탑와치를 클릭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 익스프레션 필드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타임 곱하기 700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얘가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얘를 일단 이렇게 닫고요. 얘를 매트로 사용을 할 건데, 밑에 있는 이 TV 노이즈에서 트랙 매트,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루마 매트나 루마 인버트 매트를 사용하면 되겠죠. 저는 흰색 부분에 나타나게끔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만 이미지가 움직이는 형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더 움직이는 형태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펙트에 디스토트에 가게 되면 offset이라고 있어요. 얘를 일단 선택을 하죠. 이 offset을 선택해서 얘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얘를 이렇게 키를 잡기가 좀 애매해서 얘한테도 마찬가지로 위글 값을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Alt 누르고 여기 스탑와치 클릭. 자, 이렇게 해놓고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이 위글 값을 적용을 해요. 저는 10에 250 정도를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하고 플레이를 해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좀 빨리 움직이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얘를 가지고 이제 효과를 적용하면 되는데,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얘가 매트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 두 개를 컴포지션으로 묶죠. 그래서 레이어에서 프리컴포즈 선택하고 얘를 매트로 만들죠. 프리컴포즈 얘를 매트, 이렇게 이름을 주고요. 그리고 OK. 자, 그러면 얘한테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도 되고요. 이 안에 지금 얘가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얘를 듀프를 떠서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듀프를 뜨고 위에 있는 노이즈 있잖아요. 이 노이즈의 상자의 크기를 좀 다르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트랜스폼에 가서 아까 상자의 크기가 가로가 긴 형태가 돼 있었잖아요. 얘 값을 제가 좀 다르게 할게요. 여기를 500 정도로 하고 여기도 300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떤 거는 이렇게 네모난 형태도 나타나고 어떤 거는 긴 형태도 나타나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밑에도 같이 보여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크린을 주는 거죠. 스크린을 적용을 해서 얘들이 두 개가 같이 겹쳐서 보이게끔, 그러면 노이즈가 더 심한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는 이 텍스트에다가 이 노이즈 효과를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 자, 밑에 있는 글자 선택하고요. 일단 위에 건 끄도록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아까 우리 적용했던 디스토트에 가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얘를 적용을 해주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가로와 세로의 값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게 되면 가로 값하고 세로 값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소스는 아까 우리 만든 매트, 얘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깨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지금 너무 많이 줬나요? 자, 이렇게 100 정도 주고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떨리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 그런데 계속 떨리는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값을 키프레임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해도 돼요. 이렇게 적용해도 되는데, 여기에 저는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만들어서 일정 영역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대로 있다가 20프레임 정도까지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여기서부터 시작하게끔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저는 20프레임 동안 얘가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잘라주죠. Alt 오른쪽 대괄호, 그러면 20프레임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얘한테 이펙트를 다시 적용을 하죠.
오른쪽 마우스 이펙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적용을 하죠. 이렇게 적용을 하고 나서 일단 맵을 선택을 하죠. 어떤 애 위에 있는 매트 얘를 선택을 하죠. 그러면 얘가 일단 적용이 됐네요. 그리고 가로와 세로에 지금 다 적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세로는 적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0, 그리고 가로축만 이렇게 적용을 하죠. 자, 여기를 제가 150 정도를 이렇게 적용을 하고 여러분들이 값의 키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간 정도에 갔을 때 얘의 키 값이 적용이 되고 U를 눌러서 처음일 때는 얘의 값이 적용되지 않게끔 처음엔 0, 그리고 얘가 이렇게 적용이 되고 다시 여기 원래대로 왔을 때는 다시 0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글자가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한번 흔들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세로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도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어저스먼트를 그대로 복제를 하나 뜨죠. 그리고 저는 여기 정도 갔을 때, 중간 정도 갔을 때 얘가 세로로 일그러지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끔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를 U를 누르고요. 여기에서 가로는 키를 없애고 얘는 0이 되겠죠. 그리고 세로 값이 여기는 150 정도 주고 키프레임을 생성을 하죠. 그리고 처음일 때는 얘 값이 마찬가지로 0, 그리고 뒤에일 때도 마찬가지로 0. 그러면 처음일 때는 이렇게 적용이 됐다가 세로로 바뀌면서 같이 적용됐다 원래대로 오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만들어지겠죠. 이 속도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키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0프레임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더 짧게도 만들게 되면 빠르게 움직이는 형태로 얘가 왜곡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천천히 빨리. 자,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글자가 이렇게 쭉 늘어나는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늘어나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서 프리컴프를 일단 만들어 주고 늘어나는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글리치라는 글자를 일단 프리컴포즈 하고요. 자, 컴포지션으로 만들고 나서 얘를 늘어나는 효과를 만들 건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저스먼트 레이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 그냥 하나 복제 뜨고요. 자, 이 정도 중간 왔을 때 효과를 적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일단 지우죠. 이 효과를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펙트에 가게 되면 트랜지션에 스케일 와이프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죠. 얘를 선택을 하고 얘 스트레치 값을 이용을 해서 늘려주게 되면 글자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거든요.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얘의 방향이 지금 50도로 돼 있어서 그렇죠. 제가 90도로 놓고 얘가 옆쪽으로 늘어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정도, 이 정도. 자, 이 정도 늘어나게 할까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때 갔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글자가 늘어나는 거죠. 지금 늘어나는 포인트점은 여기거든요. 중간 지점 960.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체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죠. 이전에 제가 이 효과는 한번 했었죠. 자, 여기에 스트레치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치 이렇게 선택을 하고 키를 잡아준 다음에 U 누르고요. 처음일 때 얘도 마찬가지로 값이 그대로 적용이 돼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중간까지는 그대로 있다가 끝부분에 갔을 때 0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까지 늘어났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다른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 다른 효과를 추가적으로 주면 돼요. 만약에 글로우 효과를 적용하고 싶으면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펙트에 가게 되면 스타일라이즈에 글로우가 있잖아요. 글로우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글로우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효과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글자에만 적용이 되느냐? 그런 건 또 아니죠. 여러분들이 글자가 아니라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트랜지션을 만들 때도 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트랜지션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랜지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두 장의 이미지를 준비를 했고요. 영상이어도 상관은 없겠죠. 자, 여기에 제가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죠. 이렇게 만들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트랜지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레이어의 길이를 이렇게 줄여주죠. 그래서 어디 봅시다. Shift 페이지 다운을 눌러서 10프레임 이렇게 간격으로 해놓고 제가 앞뒤로 5프레임이 트랜지션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한테 아까 만든 우리 매트 있잖아요. 매트를 적용을 해서 트랜지션을 만들려고 해요. 자, 일단 얘를 맨 밑에 놓죠. 얘는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맨 밑에 일단 놔두고요. 소스로만 사용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얘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아까 우리 이펙트의 디스토트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사용을 했었죠. 얘를 선택을 하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소스는 맨 밑에 있는 매트 얘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값을 적용을 해주죠. 가로도 적용하고 세로도 적용하고, 저는 여기에 60에 60으로 할까요? 60에 60 정도로 할게요. 동일하게 이번에는.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처음일 때는 그대로 있다가 일그러지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키를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키를 잡아주고 U를 눌러서 맨 앞일 때 얘 값은 적용되지 않고, 그리고 뒤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얘 값이 적용되지 않게끔 키를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일 때는 적용 안 됐다가 이렇게 조금 이그러졌다가 다시 얘 컷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일그러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중간에 값을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줘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줘서 얘가 트랜지션 되는 느낌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검은색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싫으면 여기 보시면 엣지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엣지 부분이 원래 이미지가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체크하게 되면 검색 부분이 없어지고요. 이렇게 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트랜지션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동영상에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되고요.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미지가 왜곡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